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2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7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병신월 병호 1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호가 되겠습니다. 자, 2021년 8월 26일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자, 신축년 병신월이 된 지도 이제 얼추 한 15일 정도는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년 병신월 신월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간은 병화가 되겠고, 병화도 벌써 2번 정도, 오늘이 2번째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역시나 말씀드리는 것, 사주를 볼 때는 다른 것 여러 가지 잡다한 이론들 살피시기 전에 먼저 일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일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월령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간을 알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십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간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령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십이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이지지가 연지에 있느냐, 월지에 있느냐, 일지에 있느냐, 내지는 이렇게 시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12지지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12지지가 바로 월지, 월령에 있는 12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십간이라고 하는 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거, 다음으로 12지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미술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핵심, 사주의 주인공, 사주의 한나라의 임금과 같은 것이 일간인 것이고요. 12지지라고 하는 것은 월령, 월지 있을 때는 월령 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월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왕세라고 하는 포인트,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월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솔직히 말해서 명리 기초 배울 때 다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어디서 뭐 저한테 배운 사람이든 다른 분들한테 배운 사람이든 십간에 대해서, 12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왕세, 한열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이론들, 기초적인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중요한 것을 쉽게 생각해서 너무 간과한 나머지 사주를 보는 방식이 조금씩 좀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를 보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항상 기초적인 것을 잘하는 사람이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일간 병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 즉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천간 3번째 글자죠. 간목, 다음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다.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화는 똑같은 화이긴 하지만 병화하고 정화하고의 차이는, 병화가 양화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병화가 양화인 것이고 정화가 음화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걸 간과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또 격국을 논할 때 병화가 양화인 것이고 정화가 음화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한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나중에 또 육친을 배울 때도 이게 병화가 양하고 정화가 음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또 필요한 것이죠. 가장 기초적인 거죠. 쉽게 말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 구구단 같은 개념입니다. 이걸 모르고 나서, 구구단을 모르고 나서 미적분을 풀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남자 같은 기질을 말하는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여자 같은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양화인데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밝은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그 다음에 열기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병화든 정화든 일단 일간의 자리에 있을 때는 열기라기보다는 빛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제가 또 사주를 볼 때 이롭다, 사주를 볼 때 이해하기가 더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병화라고 하는 것, 빛
일간일 때 빛으로 보지만은 또 물상으로 봤을 때는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에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봤을 때 가장 밝은 빛과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양이죠.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사람들이 가끔 선생님 라이터가요 저기 태양빛보다 더 뜨겁던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태양은 지구하고 원체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 열기가 그만큼 이제 감소돼서 지구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뭐 기껏 올라가봤자 50도 60도 이 정도 올라가지만 우리가 태양에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우리가 태양빛을 오래 못 보죠. 가장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태양빛이고요. 좀 멀리 있어서 그렇지 이 어마무시한 태양의 열기를 가지고 지구라고 하는 엄청난 넓은 공간을 갖다가 따뜻하게 데필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양인 것이죠. 우리가 지구상에서 아무리 우리 저기 각국에서 가끔 이제 큰 재난으로서 화재 같은 것이 나잖아요. 산불 같은 것이 나는데 그 산불이 예를 들어서 났을 때 지구를 뭐 1도 높인다, 2도 높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재앙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지만은 태양이 없다라고 하면 지구는 영하예요, 영하. 그죠? 그만큼 태양 빛이 바다를 덮여놨고 또 대륙을 덮어놨기 때문에 영상이라고 하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온도가 나타나는 것이 태양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면 지구는 땡땡땡땡 얼어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뜨거운 열기, 밝은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이기 때문에 병화만큼 밝거나 병화만큼 뜨겁지는 않습니다. 비유할 때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등촉지화는 뭐와 같다? 모닥불과 같고요. 모닥불과 같고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전기불 같은 거라든가 촛불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하고 병화하고 같은 화라고 하더라도 어떤 맹렬한 기세라든가 열기라든가 그 밝기 같은 것이 정화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같은 화라 하더라도 그러면 음화인 정화는 나쁜 것이고 양화인 병화가 좋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다스리는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지 말고요. 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화죠. 금을 실질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화인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할 때는 정화에 비해서 병화가 굉장히 월등한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지구상에서 산불이 난다 하더라도 지구의 온도를 뭐 수십 도 수백 도씩까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태양빛은 한번 태양이 뜨게 되면 천하에 얼어붙어 버린 눈과 얼음을 녹일 수 있는 그만큼 광대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조우를 할 때 차가운 것을 조우한다라고 봤을 때는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로서는 다스릴 수가 없고 정화로서 다스릴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간이 예를 들어서 일간이 예를 들어서 정화였을 때 해자 축월에 그러면 조후하기 위해서 병정화가 필요 없냐? 아니에요. 일간 병정화가 있을 때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일간일 때는 온도로 보지 말고 열기를 보지 말고 빛으로 보라고 했기 때문에 병화일간이 해자 축월이 태어나서 추울 때는 별도로 화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아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한 것, 정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치열해지게 되면 모든 만물을 말려버리고 태워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병화일간이든 정화일간이든 일간 자체가 왕해서 너무 치열해질 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수보양강 즉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금은 식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병화 정화 일간 자체가 약할 때는 임수를 쓰기도 하지만 먼저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고 내지는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사주에 중화를 일을 수 있다. 그래서 병정화가 왕할 때는 임수, 병정화가 약할 때는 간목으로서 약한 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도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했고요. 이전에도 또 기해년, 경자년, 뭐 이전에도 신월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번 신축년뿐만 아니라 다른 신월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신월이 되기 위해서는 절기상 입추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추가 되어야지만 월령 자체가 미월에서 신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월이 바뀌는 기준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뭐 양력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되어야지만 해당 절기가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놓고 봤을 때 신우술 월이라고 하는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는 권역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입추가 지나면서 이제 계절로는 가을로 이렇게 진입하게 되죠. 신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은 초가을이라고 해서 초추라고 하고요. 유월은 가장 금이 강한 계절로서 중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계절이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가을이 되겠죠. 그래서 만추, 뭐 또 개추, 아니면 모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모두 늦가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신유술월, 특히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오행으로는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묘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사오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고, 해월 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고, 지금 신월과 다음 달 6월 같은 경우는 금이 왕한 계절이고, 참고로 진술축미월이 있죠.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축미월은 토가 왕하면서 환절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요 환절기 때는 오행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일단 중요한 건 신월이라고 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때 금왕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을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신월은 금의 어떤 거 임관지가 되죠. 임관지가 되기 때문에 금이 가장까지는 아니죠. 신월 다음에 6월이 가장 왕한 때이지만은 신월 자체도 금이 아주 왕한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일간 병화가 되겠고요. 내일 일간은 정화가 될 것인데, 화라고 하는 것은 화는 신월에 이르면 뭐예요? 여기가 병지가 되죠. 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 5월이 강하고요. 미월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점차 기가 쇠해지게 되면서 신월에 오게 되면 병지, 6월에 되면 사지, 술월이 되게 되면 묘지가 되기 때문에 신유술월의 화는 점차 쇠약해진다. 사람으로 치면 신유술월은 60대, 70대, 80대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루로 놓고 봤을 때 신시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서산으로 해가 뉘엿 기울라고 하는 그런 형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월의 병화는 아직 서산으로 해가 완전히 기울지 않고요. 아직은 태양 전체가 아직은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아직 노을이 지는 단계는 아니죠. 노을이 지는 단계는 6월의 병화라든가 술월의 병화가 노을이 지는 단계라고 하면, 신시 내지는 신월은 아직은 병화가 노을이 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병화가 예를 들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마땅히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막론하고 병화가 빛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임수로서 수보양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인묘월 같은 것이라든가 사후월 같은 이런 경우에는 목 자체가 왕한 계절, 화 자체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과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지만은, 지금같이 신유월이라든가 쓸까요?
월이라든가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왕하고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임수를 쓴다 하더라도 병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병화 자체가 정화 자체가 약할 땐 간목을 쓴다 했죠. 간목을 써 병화를 생주해 주거나 하다못해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아니면 오화 등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지만 신유술 해자축월에 임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간 자체가 약해서 칠사를 쓰긴 쓰지만은 일간 자체가 왕해져야지, 병화 자체가 빛이 강해져야지만 그 용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월 같은 경우에 임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게 된다. 그러면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 양광 해주는 것은 좋지만 병화 자체가 원령이 신월에 태어나서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오화라든가 오화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인목. 근데 인목이 신월에 일지 있으면 이거는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인목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반드시 생시에 인목이 있는 것이 필요하죠. 연에 있어도 이거는 인신상충이 이렇게 되죠.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지에 인목이 있을 때는 이렇게 원격되어 있어야지만 충이 되지 않는다. 또 신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충하고 지지로 인사, 오 등의 뿌리가 있어줘야 되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무토는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면 병화는 하늘의 먹구름과 같은 것인데 무토가 있게 되면 병화의 빛을 갖다 어떤다? 회기무광한다, 회광시킨다고 해서 좋지 못하죠.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만큼 병화가 싫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무토가 있게 되면은 임수를 갖다가 또 극해하기 때문에 무토 하나 가지고 병화도 회광하게 되고 임수도 시커멓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토가 있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거하고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 여기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임수가 있을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간목이 되면 갑진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는 없겠고, 예를 들어서 임수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간목, 갑기합토, 무진기사 경우 신미, 임신이 되네요. 임신, 간목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국세가 완전하죠. 무토가 투출돼서 병이 되는 경우에 이 무토가 병화를 회강하고 임수를 극해하려고 할 때 간목이 있으면 이 간목은 무토를 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갑년일 때 신시면 임신시가 되죠. 그죠? 왜냐면 간목이었을 때 진시면은 무진시 다음에 기사, 경우, 신미, 임신시, 임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짜이면 무토가 투출되어 있을 때 이렇게 짜이는 것이 좀 이상적인 경우가 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지지로 임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천간에 반드시 투출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신월의 평화는 무토가 투출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되지 않고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가 병이 되기 때문에 간목은 용신이라기보다는 병을 제하는 약신이 되겠고요. 병화가 임수는 용신으로 쓰고 간목이 있을 때는 병도 제하지만 또 간목은 병화를 또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병화가 지지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화 같은 것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시,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병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 중에서도 양금이 되죠. 신금은 천간으로는 경금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을 놓고 봤을 때 양화가 양금을 받는데 화의 입장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인 화의 입장에서, 병화 입장에서 금은 이거는 재성이 되는데 양대양은 편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대양, 양대양이 되면 이건 정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주의 격국은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내일 정화의 경우에는 정제격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일단 중요한 것, 일간이 병화가 됐던 일간이 정화가 됐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의 등령에서 대성이 원령을 얻어서
왕한 반면에 일간인 병화, 내일 같은 경우는 정화가 되겠죠.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재성은 많은데 일간은 약하다. 재다 신약 내지는 신약한데 재성은 왕하다. 이렇게 재다 신약 내지는 제왕 신약 제왕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뜻은 뭐냐면 재다, 오 재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제왕, 오 재성이 왕이에요. 그러면 재성이 왕에서 좋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다?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신약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좀 신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너무 많게 되면은 살중신경하게 되고요.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많으면 설기태과가 되는 것이고, 또 오늘같이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많으면 재다신약이 되는 것이고, 또 일간이 약한데 인성이 많으면 그거는 모왕자쇠가 돼서 사주의 균형을 깨뜨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왕해야지만 식재관을 감당할 수 있다. 여기서 식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갖고 있어, 너무 극광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세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식재관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제다신약이 아니라 일간이 왕하면 제다신약이 아니라 신왕, 제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북격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월의 병화, 내일도 마찬가지겠지만 화가 약하고 재성이 왕한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왕한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명식을 보게 되면 연지에는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저거는 상관이 되죠. 상관이면서 토가 되게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하기 때문에 토는 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한 병화의 기운을 토가 뺏어가지고 재성을 생해주기 때문에 재다신약한 것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월의 축토, 진토, 술토, 미토, 천간의 무기토 등은 신월의 병화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역할을 하지가 않죠. 약한 일간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특히나 천간으로 들어오는 무토, 기토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회강시키고 수를 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월의 병화는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일간 자체가 일단은 왕에서 세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다행스러운 것이 오화를 일지에서 봤죠. 그래서 병호일주가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이걸 흉하게 놓고 보는데, 일주만 이렇게 일주론이라고 하죠. 일주론에 의해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왕하니까 나쁘다라고 보지만, 사주가 좋다 나쁘다를 볼 때는 한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틀을 놓고 봐야 되겠죠. 신월의 축토까지 있어서 일간이 약해 있는데, 그것이 양인이든 걸록이든 일단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면 일단 그거는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배우자가 약간은 좀 드세고 그럴 수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뭐 재성도 다스릴 수 있고 식상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간여지동이라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또 비견이 들어와 있지만은, 이 비견은 문제가 뭐냐면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있어서 신금하고 탐합하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것 역시나 오화를 받기 때문에, 일지에서 오화를 받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약하지 않고요. 이 정도 되면은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능히 임수를 감당할 수 있는 병화의 능력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무자시를 보죠. 무자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월의 병화는 4월, 5월의 병화에 비해서 무토를 보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4, 5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 자체가 그래도 4월, 5월은 왕하기 때문에 무토를 본다 하더라도 병화의 빛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틸 여력이 있지만, 신유술 해자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병화의 병화의 빛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화를 본다 하더라도 금방 쉽게 회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토 투출되는 것은 좋지 않은데, 더하여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병화가 신월에 약할 때 이 일지인 오화의
뿌리를 둬서 병화가 세력을 얻었는데 자수를 보게 되면은 좌우상충이 되죠. 이거 어떤 분들 신자가 합하기 때문에 좌우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이론이다라고 보겠고요. 좌우충이 됨으로 인해서 병화의 뿌리도 약해지고 또 무토가 병화를 회강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무술시도 마찬가지예요. 무술시가 되면 이제 오술합이 돼서 병화 자체가 왕해지긴 하지만, 역시나 무토 자체도 오술합하면 화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토도 같이 왕해지기 때문에 역시나 병화를 회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가 들어왔을 때 무토는 반드시 그 수를 파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좋지 못한 그러한 생시가 될 것이고, 기축시 마찬가지로 물론 심각하게 병화를 회강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토가 있게 되면 병화를 회강할 수 있다. 또 만약에 임수가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 들어왔을 때 기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임수를 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생시이기 때문에 기축시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생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오회국해서 일간 자체가 왕해지고요. 재성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격 편제격이 완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용시는 뭐가 된다? 역시나 신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5화의 임목까지 받기 때문에 이 사주는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으나, 신미시는 그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임진시가 되면은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아까 병화가 신으로 태어나게 되면 편제격이라고 했는데,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편제격이 아니라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능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5화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신중에 있는 임수를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세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금수가 왕한 것이지 일간이 왕한 것은 아니죠. 당연히 이거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갑오시가 됐을 때는 양인이 두 개나 중축되어 있고 병화가 또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단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고 원령 자체의 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운세는 목화운보다는 금순으로 가는 것이 좋다. 병신정유시도 이런 경우에는 반신반의가 되겠죠. 특히나 하나만 보게 되면, 병신시가 되면 병화가 천간에 3개가 있죠. 물론 이 월간에 있는 병화는 신금하고 탐합되어 있기 때문에 작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5화의 뿌리를 둔 병화 2개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는 조금은 달리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세운에서는 금수 세운이 좋은 것이고, 만약에 이 사주가 금수운으로 간다 그러면 세운에서는 어디로 간다? 목화운을 얻어야 좋은 것이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용신운을 만났는데 선생님 저 별로 안 좋았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좀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사주 국세가 어느 정도 비슷비슷합니다. 금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저울이 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세운에서 금수가 들어와야 균형이 맞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금수 쪽으로 세력이 기울었기 때문에 세운에서는 반드시 목화운을 만나야지만 중화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운인데도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짜여져 있는 사주가 대운이 목화운으로 갔는데 세운도 목화운이다, 이거는 그래서 좋지 못한 것이고, 이 사주가 금수운으로 갔는데 세운이 금수운이다, 그러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사주가 경자대운을 만났을 때는 물론 신자합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세운이 어떤 애에 따라서 좌우충도 될 수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러한 세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 경자 대운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세운에서 어떤 세운이 좀 안 좋은지를 명확하게 살펴본 연후에 그런 세운 같은 경우에는 다치는 것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금융 투자를 한다거나 할 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또 양인을 충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 관리, 대인관계에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